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우리가 있잖아요.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오늘 페트롤전북에서는 전주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KBS 전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페트롤전북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댓글과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라디오 방송이 나가는 28분 저희 정규 방송 이후에도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드립니다. 끝까지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전주시장 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총 3명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기호 3번 정의당 서윤근 후보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후보는 오늘 토론회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은 새 후보에게 균등하게 토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불참 의사를 밝힐 경우 불참하는 후보 측의 사유를 청취자와 유권자인 전주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사유서를 부탁드렸는데요. 오늘 토론회 불참을 통보해온 우범기 후보 측은 법정 토론이 아닌 자체 토론을 위해 선관위 신고 및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사유서까지 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페트롤전북 토론회는 자체 토론회이긴 합니다만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번엔 8번째 여러분들 손으로 뽑는 지방선거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토론회 불참 선언 후보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한편에선 법적 제재 장치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죠. 자, 지역 주민 앞에서 정책과 공약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자리인 토론회, 기피가 아닌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후보들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범기 후보가 불참한 상황 속에서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기호 3번 정의당 서윤근 후보와 함께 정규방송 28분 그리고 방송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민 후보의 출마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김경민입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여 전주 경제의 재도약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수당 100만 원으로 노인 생활의 안정을 기여하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지난 전주시장 30년 동안 전주는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한때 6대 도시였던 전주는 20위권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는 최하위권을 맴돌고, 그리고 전주 경제는 생동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주시장 30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전주시장들의 재임기간 동안의 성적표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는 수십 년 동안 민상의 몰빵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민상 정치인들은 표만 얻어가고 전주 발전은 외면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자만감에 빠졌습니다. 민주당 맨날 뽑아봐야 꽝입니다. 이제 민주당으로는 전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 그만큼 속았으면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내에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기호 2번 김경민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예. 전주에 애산 태풍을 몰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2분 쓰셨고요. 이번엔 기호 3번 정의당 서윤근 후보의 출마 의견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 시민 여러분.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 기호 3번 서윤근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일터로 출근하는 전주 시민들, 그리고 밤샘 근무를 마치고
졸린 눈 비비며 퇴근하고 계실 수많은 전북 도민들께 진심 어린 애정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민들 늘 그래왔듯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시민들이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시민들의 편에서 일해야 할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며칠 전 전주에서 정치 브로커 한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전주시장 민주당 경선에 개입하여 불법 선거를 획책하며 전주시 인사권을 요구했던 혐의입니다. 독점 정치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정치 없이, 정치의 교체 없이 우리 시민의 삶도 쉽게 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주시장 후보 기호 3번 쌍둥이 아빠 서인군과 함께 전주 지역 정치 교체와 정치 혁신을 위해 함께 나서줄 것을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전주시장 우범기 후보가 이 토론회를 불참하였습니다. 스스로 정치 신인이기에 구태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하던 분이 유권자들 앞에 나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오만한 정치, 구태정치, 낡은 정치 이제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뭐 서인군 후보의 말미에 우범기 후보의 불참에 관련된 마음을 밝혀주셨는데 사실 뭐 후보자가 법정 토론회가 아닌 방송 자체 토론회 불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기회인 네네. 것만은 사실인데 네. 불참 사유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앞에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지 두 후보의 간단한 심정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민 후보님. 예, 지금 민주당 방금 제가 그 기조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이 아주 굳어져 있고 또 이것은 기존 정치나 현재 신인 정치인에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전주 시민 유권자들에 대한 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언론이나 여론이 질타해야 되고 지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서인군 네. 후보님. 지금 이 시간에 우범기 의원님은 뭘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밥을 먹고 계실지 아니면 거리에서 손을 흔들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TV 토론을 거부하면서 강력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랬었죠. 그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 민주당과 전라북도 민주당이 달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 민주당 당직자 관계자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예, 스스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식의 자꾸 시민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구태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전북도당 스스로 자기 어떤 좀 계획안을 좀 제출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 이전에 저희 KBS 뭐 심층 토론 TV 프로그램에서는 함께 만나셔서 토론회를 가지셨잖아요. 두 후보가 너무 강하게 공격을 하셔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때도 그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로는 처음에는 그때도 우범기 후보가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런 좀 입장을 들었었는데 예. 또 있겠죠 그런 건. 어쨌든 현재 우범기 후보와 관련해서 다양한 그 세간에 회자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청취자들 앞에서 나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걸 뭐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런 불참 행위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김경민 후보 입에서 공천이 곧 민주당의 공천이 당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민주당이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예. 공천이 되면 당선인데 이것을 갖다가 전주 시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전주 정치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범기 후보가 하는 이 행태가
정치 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전주 언론이나 시민들이 우원기 후보의 이런 태도,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들이라도 이런 뭐랄까 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우원기 후보에게 질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에서 페트로전북 검색하시면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 지방선거에 불참했던 민주당의 어떤 후보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 관련해서 선관위에 그래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불참자에게는 질문과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 이야기가 가능하다. 다만 허위 사실이나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발언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이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거쳤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전북의 중심에 살고 계시는 전주 시민들의 가장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희 페트로전북 제작팀에서는 전북 그 중심의 전주의 현안으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그리고 이에 대한방직 부지터 개발에 관한 첫 번째 공통질문을 선택했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윤군 후보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부 신시가지 개발 당시입니다. 한 20년 됐죠. 당시에 대한방직은 소위 알박기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알박기를 통해서 약 1,50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또 소위 먹튀하였습니다. 먹고 튀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땅이 그 부지가 또다시 부동산 개발 회사에 의해서 또다시 민간 개발 회사의 먹잇감이 되는 이런 상황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민간 개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민간 개발 회사가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외지의 자산을 끌어 들어와서 전주에 투자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아무런 빚밖에 없는 이 회사가 일단 특혜를 통해서 금싸라 땅으로 만들어주고 건축 승인을 해준다 한다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이익 중 일부를 투자하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좀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꾼다고 한다면 1조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정도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한 60층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3,000세대 짓는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분양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대장 사태와 닮은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도 변경하지 않고 전주시가 직접 공공개발하겠다. 이것이 최선의 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주 시민들의 이익을 고스란히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에게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셨기 때문에 주식회사 자광이 대한방직을 이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민간의 땅이잖아요. 네네. 사유지잖아요. 네네. 이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주시장의 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이길래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거쳤고 권고안을 냈는데 네.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두 분이 시장이 혹시 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도시개발법 상으로 61조 22조를 보면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그걸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김경민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여쭈신 게 지금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인데 저는 이제 종합경기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네네. 서인군 후보님께서 대한방직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은 1963년도 우리 도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주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양해를 받은 만큼 이 땅에 대해서는 공영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전주의 산업을 디지털로 대전환하는데 이 부지를 쓰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그런 산실로 쓰겠습니다. 종합경기장 32,000평 정중앙에 50평짜리 건물을 세워서 25층까지는 전주시 공무원들 2,8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25층 이상에는 디지털을 교육하고 보육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벤처단지가 올 수 있는 그런 연구단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20층짜리 건물을 쭉 해서 이 건물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그 대학들과 함께 산학 협력해서 디지털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하고 보유하고 디지털 벤처 단지가 들어오게 하면서 이것이 전주의 첨단 산업단지의 수소와 탄소 산업을 연결해서
그야말로 전주가 디지털 플랫폼 중심 도시가 되는데 이 종합경제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중 정권 때 고속 광역망을 깔아서 정보 통신 강국을 갔듯이 지금 3차 산업에는 우리가 전주가 뒤졌지만 4차 산업 그 디지털 네트워크 AI 산업의 첨단 산업수를 가면 전주가 충분히 경제 도시로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어차피 사전에 두 후보께서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쓰시고 추가적인 질문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동안의 종합경기장이나 대안방지 관련해서 전주시장과 도지사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전주 완주의 통합 문제처럼.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하셔야 되겠고 역시 종합경기장은 공공의 부지고 자광이 소유한 대안방직은 사유지입니다. 이 관련해서 소통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두 분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도 잘 좀 풀어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주어진 정규방송 시간 속에서의 질문은 다 소화를 하고요. 나머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회에 있어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각 후보에게 5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또한 전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 후보께서 아울러서 이제 불참한 우범기 후보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말씀,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 가능하다는 것 전해드리면서 5분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후보께서 먼저 5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우리 서인근 후보님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범기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방직에도 뭐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포칼 쇼핑몰, 그다음에 150층 20층 타워, 그다음에 또 이제 종합경기장에도 컨벤션 센터 그것을 둘 다 하여튼 할 곳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볼 때도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주의 이 경제 개발, 전주의 그 소득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뚜렷한 공약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 로또 우먼기, 그다음에 예산 폭탄, 마치 집권당 후보인 김경민 후보의 그 공약을 또 연상시키는 걸 하는데 이게 저는 김경민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실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쪽에는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범기 후보가 로또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로또입니다. 근데 우범기 후보의 로또는 꽝이 됐습니다. 김경민 후보의 로또는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전주라는데 돈도 그야말로 힘 있는 집권당의 후보가 해야 할 얘기를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서인근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고, 그다음에 정치 신인으로서 신선하게 정말로 전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이 정책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서인근 후보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은 어떤 후보 일자리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범기 후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일자리 정책이 없다. 예.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경민 후보님은 여당 좀 여권의 소속의 후보이고 이제 우범기 후보님은 야권의 후보이기 때문에 중앙과의 소통이 아무래도 원활하고 원활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권 연대 하셔도 될 것 같다. 여권 연대. 우범기 후보님하고 김병민 후보님과 우리 우범기 후보님 똑같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져오겠다. 국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식은 다르죠. 우범기 후보님은 자기 인맥을 통해서 가져오겠다. 우리 김병민 후보님은 우리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과의 손을 대해서 예산을 가져오겠다. 어쨌든 예산이 오는 것을 뭐 전주 시민들이 싫어하지는 않겠으나 그런 식의 어떤 위에 선을 대어 가지고 인맥이 되었든 아니면 뭐 여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정당성이 발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일단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리는
국가 예산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이런 방식의 자꾸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좀 이렇다 한다면 예. 여권연대 하셔가지고 같이 협의하시면서 전시의 돈을 폭탄을 가지고 오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그리고 우범기 후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 공약, 저도 좀 우범기 후보의 공약을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범기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어떤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로 본 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하차도 만들겠다, 예. 3개 만들겠다는 거죠. 뭐 지하차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하차도 만드는 게 무슨 특기입니까? 쇼핑몰 4개 짓겠다 그래서 쇼핑몰 짓는 게 무슨 취미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토목공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범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범기 후보가 사실 옷을 잘못 입은 거 아니냐. 빨간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지금 파란 옷을 입고 후보로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 전주시에 여기저기 도로 뚫어서 지하차도 만들겠다. 그다음에 쇼핑몰 짓겠다. 그다음에 고층 뭐 재건축 완화시키겠다. 이것은 사실 70년대 박정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개발도상국 시절에 있을 법한 그런 예. 정책이거든요. 자. 이런데 이것과 별개로 일자리 문제는 사실상 거의 등해시하고 있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5분 시간을 다 쓰셨고요. 이번엔 서영근 후보에게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방직국제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경민 후보님 같은 경우도 대한방직 민간 개발을 허용하시겠다. 뭐 이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출연을 거부했습니다만 우범기 후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범기 후보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떴죠. 민간 회사의 개발 계획에 한술 더 떠서 뭐 200층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의 현실 가능성을 차치하고 이런 식으로 전주시장이 될 분들이 전주시의 66만 시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그리고 미래 장기적 비전과 미래를 고민해야 될 분들이 그저 높이 올리고 쌓고 짓고 세우고 이것만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이 나와요. 전주시가 민간 개발회사의 무슨 하청기관이냐, 뭐 하도급 행정기관이냐 이런 조롱어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히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투자가 이 회사가 자본금이 15억짜리예요. 15억. 대단히 작은 초미니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 15억짜리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기의 자본의 200배가 넘는 부채를 좀 껴안고 있어요. 3천억이 넘습니다. 매년 이 부채에 따르는 금융비용만 100억 원이 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나고 있는 완전한 부실 회사, 개발 회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한다는 것이 외지에 있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와서 전주에 뿌리겠다가 아니고 전주시에서 이 대한방직 부지에 특혜를 받아서 용도 변경과 그다음에 3,000세대 아파트 건축 승인을 받으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안전자리에서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정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시죠. 네네. 근데 우리 우범기 후보는 뭐 기업이 투자하겠다는데 왜 막냐? 투자가 투자다워야지 투자인 것이죠. 근데 하나만 더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280만 원에 평당 280만 원에 그 땅을 샀어요. 자광이요. 7만 평입니다. 1980억. 근데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280만 원이었고 현재 이 주변에 상업용지 한 평당 가격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업용지로 바꾸는 순간 5배, 6배, 7배 정도로 값이 뛰어오른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특혜. 앉은 자리에서 1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어요.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돈을 시민들에게 1인당 뿌리면 150만 원, 200만 원씩 전 시민에 나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경민 후보는 반드시 이러한 전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작은 부동산 개발 회사의 배만 불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특혜 시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을 굳이 용인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 기업이 자기들 자본을 투자를 해서 랜드마크를 만들든 자본이 없다니까요. 들어보세요 이제. 그리고 컨벤션 센터를 만들든 그건 전주시가 처음부터 강제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나 민간 기업들이 전주시 전체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투자하고 하려는 분위기상으로 이
저기 그 대한방지 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것이지 우범기 후보가 이야기하는 무조건 오고 이렇게 해서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부 체납에 대한 40%도 고려를 해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단서가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한 것을 이행을 하는 걸 봐서 그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제가 막 나서서 권고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 민간 공론화위원회 뜻을 따르겠다. 예, 예. 그 전에 발표됐었던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물론 대한방직터뿐만이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미리부터 이리 규정을 저리 규정해서 강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범기 후보가 얘기하는 거 뭐 200층하고 이거도고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이 되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근데 저기 지난 공론화위원회가 모든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위원회의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예. 물론 반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방점을 전주시가 그 민간 기업에 대해서 그 강제한다는 이런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려 보겠다. 급한 거 아니라고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예, 5분 다 예. 쓰셨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듣고 계십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기호 3번 정의당 서윤구 후보 두 후보만의 토론회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정규 방송은 58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페트롤전북 검색하시면 계속 실시간 생중계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0초씩 일단 정규 방송 관계 속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초네. 예, 예, 김경민 후보님. 예. 예.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민주당의 논리에 같이 동의해서는 아니 됩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 민주적인 과거 전주 시민들은 얼마나 정의롭고 의로운 시민이었습니까? 민주화 정권 교체에 앞장섰던 전주 시민 여러분입니다. 민주당이 곧 전주시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견인해서 전주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예. 계획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게 알겠습니다.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인근 후보님. 브로커 관련 녹취록에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브로커 앞에서 혈서라도 쓰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들 사이에서. 그렇다 한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우범기 후보만 당시 녹취록 합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범기 후보에게 지금 의심의 눈치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범기 후보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지금이라도 녹취록 공개해 주십시오. 자, 그 관련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한 명이 경찰에 구속됐죠.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규 방송 관계로 두 분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페트롤전북 역사상 정규 방송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토론회를 이어간 적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입니다. 앞서의 정규 방송 시간에 들으셨던 김경민, 서윤군, 김경민 후보의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셨고요. 또 청취하셨고 이제부터는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함께 이 두 후보자의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한 관계 속에서 두 후보만의 토론회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 불참자에게는 질문과 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 이야기 가능하다는 말씀, 그리고 다만 허위 사실이나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발언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거쳤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주시장에 출마한 예비 후보 이중선 예비 후보입니다. 브로커 개입 폭로를 하고 나서 사퇴를 했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결국 한 명은 구속됐습니다. 두 명은 계속 수사 중에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 어저께 한 명 또 구속돼서 2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늘 정부가 야당 시절에도 여당이었고 여당 시절에도 여당이었습니다. 항상 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민주당 관련해서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도 있고 그와 달리 또 선거 브로커 개입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서 발생한 부분, 구속된 상황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서인근 후보님부터 먼저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전주 시민들, 전북 도민들 굉장히 전국적으로 자존심과 이 명예가 좀 훼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전국한 뉴스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브로커가 한 명이 구속됐고 좀 구속 적부심을 앞두고 있고 사건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녹취록에서 지금 언급되었던 것들이 아직 앞으로도 계속 조사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그 전라북도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거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주당 당 가입 원서가 1만여 장이 적발됐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이건 사실 총체적인 관과 우리 행정과 그리고 행정 아래에 있는 여러 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봉사단체까지 포함한 전라북도 전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모든 얽혀 있는 하나의 기득권 동맹으로서 민주당을 정점으로 하는 이 수많은 힘 있는 세력들이 정점이 되어 하나의 동맹을 맺고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작은 파열구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 전북도당은 어떠한 공식적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제 생각은 철저하게 도민들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도민들은 그냥 우리가 후보를 내면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는 거수기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전북도당은 절대 앞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조정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만한 전북도당의 행태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주 시민들, 전라북도 도민들이 정말 새롭게 좀 각성하고 용기를 내서 좀 심판하고 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좀 대안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경민 후보님. 대부분의 얘기는 우리 서인근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여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원인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 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천만 되면 당선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유권자들에 대한 신경은 전혀 안 쓰고 어떻게든지 공천이 되겠다는 과정에서 이 선거 브로커 문제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지금 27년 동안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가 공천 당선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후보 시절부터 선거 브로커들이 끼어들어서 조직과 자금을 대고 그 훗날에 인사나 사업을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관행처럼 지금 지역 정가에 그렇게 휴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선 후보가 이야기하기를 그런 선거 브로커들이 와서 굉장히 시달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거절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캠프에 가 있더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가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아까 서인근 후보 말씀대로 이제 우봉기 후보에 대해서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언론에 누가 관련되었다는 것만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전주 시민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봉기 후보는 정치 신으로서 지금까지 자기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깔끔하게 자기의 입장과 정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만에 하나 투표가 끝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온다면 이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검찰과 경찰 빨리 말씀해 주시고 민주당도 깔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전주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이 전주시 이 선거가 제대로 진행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주시장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한 명 경찰에 구속됐다는 말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김경민 후보가 한 명이 더 어제 추가 구속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속은 아니고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으로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선거 브로커로부터 연락 안 받으셨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저 선거 브로커들이 아예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안 왔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서 하는 건지. 이제 물론 이제 뭐 서유구나 저나 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이 아까 얘기했지만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이 저주가 들어서 예. 저희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분들 생각대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내만 개입해서 거기 민주당 경선에서만 승리하면 본선거는 다 자연히 당선되니까 굳이 다른 당 후보까지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페트롤전북 정규 방송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와 정의당의 서윤군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우범기 후보가 불참한 관계 속에서 두 후보의 전주시장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로서 이 토론회 방식 관련해서 내지는 토론회가 어떻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동안에 이제 TV 토론회도 하셨잖아요. 제안하고 싶은 어떤 토론회 방식 같은 게 있습니까? 서인구 후보님? 뭐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 지금 뭐 토론 방식에 대해서 크게 저는 이견이 없고요. 예. 근데 공통 질문은 좀 줄이고 상호 토론이 좀 더 늘어나는 주도권 것이 토론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예. 좀 더 후보를 알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김경민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토론이 상호 토론이 되는데 저는 사실 서인군 후보의 기획이 방안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예. 정책의 부분을 서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또 서로의 장점의 정책들을 취하면서 좋은 정책을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유튜브이기 때문에 진행자가 좀 진행자의 주관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전주시는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해제 안 됐죠? 6월달에 그 중앙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 거라고 하더라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전주 시민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예.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아파트 값을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을까? 결국 우리 시민이 내 이웃의 살을 깎아먹는 그런 형국 속에서 아파트값만 지금 굉장히 지금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지금 보는 견해가 많은데 두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좀 안정화시킬까?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인구 후보님. 조정 대상 지역은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2019년도에 부산 해운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한번 풀린 적이 있어요. 2019년 일입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풀리자마자 전국의 모든 투기 세력이 다 모여들어서 또 다시 폭등상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좀 대상 지역으로 다시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 했을 때 총괄적인 전국적인 상황에서 바라보고 이거를 풀 건지 말 건지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조금 조건을 충족이기 때문에 풀어도 된다 이런 식의 사고로 접근해가지고 푼다고 한다면 이곳이 이제 집중 타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때 하나의 사례가 있던 것이고 예. 전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만 아파트값 내리지 않고 있어요. 겨우 지금도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푼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일단 유지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공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데 아파트는 일단 공공임대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 중심으로 아파트가 이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 나왔던 이 대한방적 부지의 3,000세대 60층짜리 그건 아마 고급 아파트 되겠죠. 대형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안 받아요.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아마 10억 이상의 아파트가 폭등을 일으킬 것이고 그게 아마 전주 전 지역으로 아마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사안들에 대해서 이 아파트를 하나 짓고 말고를 따졌을 때 이게 어떻게 전주시장 전체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의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민 후보님. 또 대부분 또 서인군 후보가 하신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주택 문제, 좀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부동산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까 저 3천만 원밖에 소득이 안 돼요. 이게 서울하고 전주하고 소득이 큰 차이가 나는데 조정 대상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 대상 지역을 됐다고 해서 요 조정을 풀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주택, 예.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약 중에서 청년주택, 이건 물론 제가 얘기했던 종합경기장에 10만 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 1만 호를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은 우리 저 서인근 후보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전주시 시민들의 소득이 부동산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우범기 후보가 TV 토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고 더 큰 집을 계속 지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시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시장은 예. 물론 전체 시민들을 바라보고 일하는 게 시장이지만 예. 우선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서 예. 아래쪽에서 더 취약하고 더 어렵고 전체적인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이들을 함께 더불어 살자는 그런 가치를 바탕으로 끌어올려오고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가능한 그 불공평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우범기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위쪽만 쳐다보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중산층과 부자들을 위한 그래서 쇼핑몰 원정 뭐 쇼핑 이걸 막기 위해서 대형 쇼핑몰을 전주에 4곳을 짓겠다. 이거 역시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범기 후보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두 분은 주택 관련해서는 어떻게 재산 공개 선관위 등록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주택에 1억 예. 2천 신고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예, 1가구 예. 1주택. 저는 저희 아내가 명의를 가지고 있고요. 예. 24평 아파트인데 공시지가가 5천만 원. 네. 이 관련해서 우범기 후보에게 세종의 주택 관련 서인권 후보님 질의가 있었죠. TV 토론에서.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예, 그겁니다. 뭐 그분은 뭐 이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 보니 전세를 살게 됐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그렇죠. 어쨌든 전주에서 전주 시민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되겠다 한다면 완전하게 전주의 둥지를 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전주시장 선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놓고 왔다는 얘기죠. 그걸 다 차치하고 보더라도 재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리고 국토계획세와 교육세 세 가지 같이 매겨지는데 전주 전라북도에서 급여를 받아가지고 세금은 지방세는 세종에다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거는 뭐 본인도 했던 뭐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전주의 돈이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우범기 후보께서 전라북도의 돈을 월급으로 받은 전라북도의 돈을 세종으로 유출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대단히 시민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될 저는 그러한 행태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조를 두 분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정의당의 후보로 또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오셨는데 지금 전북 도의원 후보 가운데 22명이 무투표 당선이고요. 예. 기초의원이 29명이 무투표 당선입니다. 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죠. 자, 다당제의 장점 속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혀지는 점은 장점이겠습니다만 쏠림 현상 속에서 두 당이 좀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글쎄요. 그 선거법 제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되지 않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현실을 이 선거 때마다 오는 두 당의 약점을 좀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의 김경민 후보부터 좀 하시죠.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제 소신은 다당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온 길을 보면 국민의당에서부터 바른미래당 때 제 3당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 때 제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다당제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그 당시 그 야당과 여당이 서로 유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 다당제를 완전히 무산시켰습니다. 지금 전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일당 독주 체제가 공고하게 돼서 앞으로도 방금 말씀처럼 도의원 후보가 무투표 될 정도 되면 앞으로 전주 정치는 그야말로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공천이 당선이라는 이 방식을 민주당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전라북도는 전체 대한민국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가져올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 예. 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을 있습니다. 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이 다당제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내에서 앞으로 다당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역적인 고립화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립화된 지역의 후보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그 당선에 그 가망성이 없는데 이대로 가겠느냐. 중앙당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선거 때만 국민의힘의 후보가 활약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네. 4년간 도민을 위해서 또 유권자들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사실 예.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 유권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도 바뀌어질 겁니다. 대통령이 8개월밖에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생각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국민의힘이 유권자한테 다가가고 봉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유권자들과 친화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뒤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주도적으로 중앙당과 현재 전북도당의 그 역할을 얘기하고 저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인권 의원님. 예, 먼저 정의당도 이번에 광역 같은 경우 도의원을 1명 냈습니다. 전주에서요. 그리고 진보당이 1명 나와가지고 전주 같은 경우는 12개 선거구 중에 진보당 하나, 정의당 하나가 출마한 이 두 곳을 뺀 나머지 10곳은 전부 무투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각각 어느 정도의 그 정당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의당도 지금 한 5% 정도 획득을 하고 있는데 이 5%를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이 정당에 대해서 그렇다 한다면 이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치관계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관계법상 이 5%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국회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1, 2%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아주 큰 정당을 제외하고 이런 중소정당 그리고 앞으로 커나갈 정당들이 그 시민들이 지지하는 그 득표율만큼은 지지율만큼은 그대로 의석수로 연결되게 하는 그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빨리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이런 중소정당을 앞으로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힘 속에서 이런 지방선거가 닥쳤을 때도 한두 곳이 아닌 전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걸 깨트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예. 언젠가 어느 순간 지역에서도 다당제 선거 구도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예. 첫 출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좀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오늘 우범기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이고요. 기호 3번 정의당 서윤근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님의 대표 공약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공약들을 준비하셨겠습니다만 대표 공약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10만 개 창출하는 것이 제 1공약입니다. 예. 이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이유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 전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반론 많이 들으셨죠? 전주 시민이 66만인데 예. 10만 개 청년 일자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반론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10만 개를 우리 전주 시민 지금 청년이 16만 한 4천 됩니다. 현재 일자리가. 예. 근데 16만에 10만이 어떻게 창출되겠느냐.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 외부에서
고임금 때문에 우리 전주에 아.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10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외부에서 이제 예, 우리가 서울이나, 지금 청년 인구 부산. 유출이 뭐 10,000명 가까이 뭐 한 해 떠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유출이 아니라 유입 정책으로 그렇습니다. 10만 개 일자리 창출. 예, 서인근 후보님 대표 공약. 예. 저는 전주시 무상교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상교통과 전주시 녹색 기본소득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지방 정부의 대응도 이제 먼 미래 일이라고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년 아니면 20년 이내에 우리 지구가 파멸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계속 토목 그다음에 뭐 개발 이렇게 하는 접근 방식은 사실상 지금 탄소 중립법으로 보더라도 이게 위법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무상교통이 왜 그렇게 연결되느냐? 무상교통은 물론 교통복지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버스를 타게 함으로써 주머니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복지 정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무상교통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승용차 이용률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녹색 기본소득을 또한 동시에 같이 대입을 해서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일정한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일거 양득의 이익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주시를 녹색 도시로 좀 만들어가는 이런 좀 긴 그리고 전략적인 이런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주도권 토론 5분씩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방송 유튜브에 토론회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시간을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민 후보님께 먼저 5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중심 전주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커나가려고 그러면 교통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거 전주 김천 간 철도, 그다음에 전주 대구 간 고속도로 여기에 현재의 전주역 지금 460억 들여서 국제적인 공모했던 이 전주역을 바로 KTX 중심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KTX가 익산을 거쳐서 오게 되죠. 그런데 저는 전주를 천안에서 세종 거쳐서 전주로 오는 직선 KTX에다가 아까 얘기한 전주 김천 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전주 김천 간 철도, 전주 대구 간 고속도로, 그리고 시내 버스들이 환승할 수 있는 6층짜리 복합 교통 환승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대구가 아주 모범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 편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이 새로운 도시가 하나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우범기 후보가 전주 완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전주시청을 용진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용진에 하면 저쪽 이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을 전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합경기장 내에 50층 건물 내에 전주시청 입주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전주와 안주가 통합이 되더라도 중심지가 종합경기장이 돼서 시청을 이용하는데 이서 사람들이나 저 용진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리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그 시청에 시내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우범기 후보한테 그 안주 전주 통합을 위해서 시청을 꼭 용진 거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서인근 후보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청 말씀이신가요? 예, 시청이요. 예. 저는 뭐 12년 동안 네. 시청과 함께 마주보고 있는 시의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아주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있다고 뭐 그러실 것 생각을 같아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을 옮기겠다고 하는 분들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청 이전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 공간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에서 사용하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그 행정 공무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뭐 건물 몇 개, 서너 개를 돈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돈 낭비라는 거죠. 예. 맞죠? 돈 낭비입니다. 그래서 단순합니다. 이 행정 공간, 건물 건축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이게 좀 1차적인 문제예요. 이 예.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본청과 이 시의회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예. 1층짜리 강당이 있습니다. 예. 그 강당 위로 10층이든 15층이든 20층이든 그 고도 제한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필요한 예. 만큼의 예. 추가 건축을 증축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예, 근데 왜 자꾸 시청을 다른데 어디로 가나 그게 왜 그런 논의가 필요한지 예, 저는 저는 이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주완주 통합에서 네네. 우건기 후보가 굳이 용진으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네. 지금 현재 전주시가 10억에 한 40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이 월세가. 근데 이왕 그 전주 종합경기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터에다가 시청이 25층 들어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게 디지털 플랫폼 중심 센터로 지원 센터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용진으로 가겠다는 그 시청이 굳이 거기에 가야 할 필요가 없다. 전주 시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전주 종합경기장 내에 그 디지털 그 전사들이 교육하고 보육하고 디지털 벤처기업들 들어오는 것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청이 거기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지만 이왕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경기장 건설하는 그 50층 내에 전주시청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우원기 후보가 굳이 자꾸 전주완주의 행정통합을 먼저 하고 그 용진에다가 시청을 옮기겠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예. 네네. 자, 시간이 다 되셨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비잠님께서 이런 식으로 방송 시도 너무 좋습니다. 아침마다 보면 방송 시간 때문인지 내용들이 조금씩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라도 지역 내용을 많이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뭐 제작진 입장에서 진행자 입장에서도 28분 시간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실행을 하면서 더욱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인군 후보에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김경민 후보님 국민의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검수완박 예. 그게 뭐 평가는 어떻게 좀 각자 다르게 할지 몰라도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검수완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의 역할이 아직도 여전히 필요하다. 예. 검찰의 역할이 축소되면은 많은 중요한 뭐 민생 사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간다. 근데 이번에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서 하나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 선거법은 예. 올 연말까지 검찰에 그대로 수사 권한을 둔다.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대단히 큰 사건이 전주에서 벌어졌어요. 예. 검찰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우리 국민의힘 물론 우리 김경민 후보가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네.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작 검찰이 나서야 되는 이 브로커 사건 문제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경민 후보께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권에 그 제약을 두는 것은 점차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뜻이 검수완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상의 그 노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검찰의 역할이 시간상 연계가 되는까지는 검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현재 지금 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거법 상황은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 제가 검찰에 대해서 이러라저러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이 나서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선거가 공정하고 또 전주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 속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종합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통해서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예. 협약을 맺었어요. 예. 아시죠? 예.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사실상 이게 특별법입니다. 예, 예.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줘요. 예, 예. 소득, 세제 혜택도 예, 주고 그 다음에 또 수익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 지자체와 이 업체가. 예, 예. 그래서 지금 롯데쇼핑과 전주시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하는 이 예. 법을 이용해서 예. 수익계약을 맺고 예. 그다음에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또 그 법에 의거해서 50년, 최장 99년까지 예. 이 무상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예. 있습니다.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에요. 예, 예. 예, 무상인데 그 땅을 무상 임대하고 롯데호텔과 롯데쇼핑이 99년 이상 영업을 할 텐데 네. 전주시가 그 반대급부로 얻는 이익은 뭐냐? 자그마한 소형 컨벤센터 하나입니다. 네. 예. 잘 아시고 계시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면 소형 컨벤센터 하나 지으려고 그 2, 3천억은 짓는 돈인데 2, 3천억짜리 하나 컨벤센터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땅, 그것도 아주 전주시의 노른자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반영구적으로 롯데에 넘긴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 위해서도 그렇고요. 예. 그 점에 근데 예,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50짜리 뭘 짓겠다고 예, 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한다면 이 롯데쇼핑과 롯데호텔과의 예. 협약을 해지하고 예. 완전히 끌어내고 예. 그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서 좀 분명히 좀 말씀해 제가 주시겠습니다. 그 최근에 알아보니까 롯데와의 계약이 해지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만약 시장이 되면은 롯데와의 관계에는 그 계약은 당연히 해지를 하고 우리 그 도민들 성공을 만든 그 땅을 전주시가 공영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우리 서인구 후보님한테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롯데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하시고 모든 방송 토론회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후보님부터 몇 초 해야죠?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넉넉하요. 예, 다 쓰셔도 되고 예, 예. 남기셔도 됩니다. 네. 제가 기조연설에서 말씀했다시피 민주당 시장 시절 27년은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5대, 6대 도시였던 전주가 20위권을 밀려났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전국 최하를 기록하고 있고 전주시 경제는 완전히 생동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27년간 전주 시장들의 일어난 일이고 성적표입니다. 그런데도 전주가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로 몰빵 지지를 보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몰빵 지지를 받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표만 받고 공천 곧 당선이란 그 해야함에 전주 발전은 외면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한테 우리는 기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와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이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바꾼다면 바로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힘있는 전주시장 김경민 후보를 쳐다보시게 됩니다. 김경민 후보, 우리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고 침체됐던 전주에 정말로 예산 태풍을 끌고 오겠습니다. 이 예산 태풍을 끌고 와서 전주의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10만 개가 전주 발전의 도약이 될 것입니다. 100만 원 노인수당 지급이 노인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전주의 발전은 없습니다. 전주는 계속해서 고립되게 될 것입니다. 전주의 유상, 과거의 전주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집권당의 힘있는 시장 후보 김경민에게 예.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 2분 쓰셨습니다. 서인군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수많은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토목 개발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토목 개발을 통해서 이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70년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비슷한 정책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북 도민들과 시민들이 우려를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과 도민들이 함께 고르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복지,
이러한 강한 복지를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만큼 계속 우리의 행복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완전한 비전을 바꾸고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주를 녹색 전환 도시를 통해서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 녹색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전주 경제 전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이제 더 이상 구태, 부패 그리고 낡은 이 정치 물러나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저 서윤군이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6일 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오늘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와 기호 3번 정의당 서윤군 후보의 토론회 1시간가량 진행을 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에게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법정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고도 각 방송사마다 자체 토론회가 이어지겠습니다만 토론회에서 유권자분들이 좀 더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는 말씀 드리면서 현명한 선택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 국민의힘 기호 2번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그리고 기호 3번 정의당 서윤군 전주시장 후보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군산시장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페트롤 전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